네, 날로 먹는 대학 입시 야매학교 국어 영역 비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제 비문학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글쓰기 능력과 또 자료 활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유형의 제시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문들은 제가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유형들 대비해서 좀 쉬운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유형 자체가 직관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걸 챙겨가야 하느냐? 바로 첫 번째 정확도, 그리고 두 번째 스피드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이제 문제들을 맞춰주고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다른 문제 풀이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우리가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ut up and sit down. 국어 4에서 7번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 제시문은 좀 특이해요. 이제 제가 항상 모든 문제 풀이를 볼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그 원칙은 지켜집니다. 근데 문제를 먼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제시문을 쭉 읽으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문제 훑어보기에서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문제죠. 자, 문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 5, 6, 7 모두 제시문을 어느 정도 읽지 않고는 이제 풀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이제 제시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이게 적절한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시문을 읽어주긴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걸 어떻게 빠르게 풀 것이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 먼저 봤어요. 그럼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냐? 이제 4번 문제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죠. 기역부터,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거는 이제 제시문을 읽어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리즈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또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6번을 보면 나 문단을 읽을 때 이제 각 문단별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와 제시문을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또 풀고 하는 그런 식의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각 문제별로 봐야 할 포인트를 이제 문제를 딱 훑으면서 바로 체크를 해주고 제시문을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걸 바로바로 풀어준다. 즉 거기서 시간 세이빙을 한다. 이제 그런 포인트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틀린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음,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미음이 뭐예요? 여기 있죠.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 이 보기를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들어야죠. 상대의 의도라고? 그럼 그게 뭔데? 앞에서 나오겠네? 그런 생각.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그럼 바로 앞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학생 2가 말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를 해보자. 라고 해놨죠. 이제 미음의 보기대로, 그러니까 이 미음 이쪽에 제시문에 나온 보기대로 해석이 되려면 이제 미음에 나와야 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럼 장소의 획일화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서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문장이 원래 미음에 나왔어야 돼요.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오려면. 그런데 지금 이 미음에는 상대가 말하는 걸 받아가지고 사고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이니시에이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음표 핑이 아니라 가는 중 뭐 핑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뉘앙스가 틀렸기 때문에 5번 보기가 틀렸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진짜 솔직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대입만 해보면 되거든요. 틀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학생 3이랑 학생 2 동그라미 니은에서 나눈 대화를 바로 보면 바로 나가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교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문에서 뭐 나왔다 라고 썼으면 또 몰라. 그냥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를 한다? 그건 아닌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거죠. 다음 이제 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 뭐라고 돼 있어요? 관점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안내가 아니죠. 이거는 이게 학생 3이 하는 대사를 보세요. 안내가 아니라 그 주변인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할 점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로 썼으면 좀 적다고 했을 텐데, 이 보기는 이제 안내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입 문제인데 좀 약간은 더 꼬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제시문 나의 각 문단이랑 비교, 대입을 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활동 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설명을 해야겠군. 자, 이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장소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공간과는 구별되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나의 장소라고 느끼는 진정한 장소가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는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을 하긴 했어요. 에드워드 렐프라는 이 사람의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하긴 했죠. 근데 이게 현안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거지 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여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봅시다. 네, 7번. 이건 3점짜리 문제니까 약간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이 선생님께서 평가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A, B, C, D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시문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기 한번 봅시다. A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A 뭐로 돼 있어요? 현안에 대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나의 1문단을 보세요. 여기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바꿔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내 주장이다 라고 명확하게 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맞는 맞는 보기라고 봐도 되겠죠. 자, 다음 2번 보기로 봅시다. B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B의 관점 뭐죠? 현안에 대한 관점이 일관되는가? 네, 엄청 일관되죠. 일관성을 보는 거는 결국에 제시문에서 이 주장도 있고 우세한데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반론이 만만치 않다 등의 약간 명확치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이 일관되지 않다는 의미가, 앞에서는 이제 1번처럼 주장을 박았다가 끝부분에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서술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면 엄청나게 단호박이에요. 장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쭉 이제 장소의 획일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보기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C를 고려할 때 획일화된 장소에서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뜬금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시한 근거 중에 선택권을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증을 냈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표현입니다. 자, 다음 4번 보기. C를 고려할 때 장소가 획일화되면 인간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이 훼손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C.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가? 네, 요건 바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다음 이제 5번 보기. 이것도 4분단에 네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보기. D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를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D.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할 근거를 제시를 하였는가? 자, 그런데 장소의 획일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게 바로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죠. 그들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장소를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반박을 바로 했죠.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다. 그들이 주장했던 바를 바로 이제 그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또 바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보기도 맞는 보기다. 즉 다시 말해 3번 보기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8에서 10번 제시문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Shut up and sit down. 자, 문제부터 바로 봐야겠죠. 이것도 문제부터 봅시다. 이것도 보아하니 이제 8번 문제는 좀 이게 날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나머지 두 개가 자료 활용법이랑 문장 생성을 보는 거라서 이것도 제시문을 어느 정도 봐줘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제시문은 엄청나게 짧아요. 길이를 보니까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쓱 하면 다 읽어봐줘도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8번. 이건 너무 쉽죠? 이게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게임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지, 뭐 게임화라는 개념을 던져놓고 그 게임화에 반대되는 어떤 이제 카운터파트의 개념을 뭐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틀린 서술이죠. 이거는 매우 쉬운 문제,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보기가 주어진 이제 문제는 바로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되죠. 보기를 먼저 봅시다. 이제 기획, 게이머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보면 되겠죠. 뭐 가상의 나무 심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기에 게이머를 도입해서 뭐 어떤 성과를 냈다. 앞에 뭐 이제 나오지 않은 뭐 또 다른 게이머의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환경 분야에 이건 적용한 사례네요. 니은의 전문가 인터뷰. 이거는 이제 전문가 씨께서 가라사대 게임화라는 것은 결국 과제, 보상, 제공이라는 피드백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성취감,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그런 그 요소가 핵심이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티귿 연구자료. 이거는 게임화를 적용하기 전후의 수치를 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게임화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보기. 기획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의 게임화가 환경 분야에도 활용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뭐 굉장히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설명이죠. 사례를 추가를 했고 그 사례가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냥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2번. 니은을 활용하여 게이머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네,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제 게이머의 특징이고 이걸 글 쓸 때 충분히 추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니은을 인용해 가지고 맨 앞에 이제 이 학생의 초고, 이 주장 혹은 글을 강화를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겠다. 맞는 표현이죠. 자, 다음 3번. 디귿을 활용해서 게임화를 학습 상황에 적용한 나의 내용에 게임화가 학습 참여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아까 저희가 보기를 보면서 바로 생각이 들었던 거잖아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냥 거의 바로 해석해 준 내용이다. 여기 그래프 해석해 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매우 쉽게 맞다고 회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기획과 니은을 활용해서 게이머가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네, 맞죠. 여기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몰입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요거가 적용된 사례가 이제 여기 기획에 있는 뭐 가상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나무를 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서 이거를 성취감 강화를 시키고 이걸 통해서 좀 더 그 활동의 목적을 더 용이하게 성취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5번 봅시다. 니은과 디귿을 활용해서 게이머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나의 내용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거는 그래프를 거꾸로 읽은 거죠. 자, 이 그래프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이 흰색이죠. 검은색이 이제 후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게임화를 적용하기 전에는 학습 동기가 6.9,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5.3이었는데 이게 게임화를 적용하고 나니까 학습 동기가 9.7로 올라갔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9.1로 올라갔다. 즉 여기서 그 전 작용하는 거는 게임화가 얼마나 이 학습 동기와 학습 성취도 그 신장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 보기는 그 그래프만 보고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그냥 해석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보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 해석 방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왜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박스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1번 1.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신의 쓴 글과 관련한 경험을 떠올려보자로 되어 있는데, 뭐 지난 한국사 시간에 모든 별로 퀴즈 대결하는 과제에서 참여를 했다. 근데 다른 모두면 너무 이기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원의 팀 탓을 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다음날 치고 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뭐 이거는 이 친구가 탑솔로야. 과몰입했다. 이런 거죠. 맨날 정글 탓하는 거야. 네. 이런 친구랑 듀오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2번을 봅시다. 저 뒤에 이제 A 뒤에 앞 내용을 살펴봐야 이제 A에 들어가기 적절한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겠죠. 보면 이제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한 지혜가 필요하다. 자, 여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내용을 제시해요.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 보통 이 언제 써요? 그러니까 과유불급. 좋은 방식으로 적당하게 사용해야지 너무 뭐 지나친 뭔가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게임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안 좋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로는 뭐가 적절할까? 1번에서 나온 이 남타충. 팀원에게 백핑 치고 막 욕을 할 수 있다. 과몰입을 하면. 즉 과몰입 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활용했을 때 좋다는 사례가 나와야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보기. 게임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에만 연연할 경우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 이건 1의 내용이랑 안 맞아요. 네. 1에 전혀 이런 내용 없죠. 자, 다음 2번 보기. 상업적이라는 이야기 그 어디에도 없어요. 네. 3번 보기. 의욕이 없는 경우에는 수업을 방해할 수 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만약에 1번 내용에서 자신이 경험을 한 게 나는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했는데 다른 팀원들이 대충 하고 게임을 던졌다. 그래서 열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3번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성하는 내용이고 내가 과몰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보기는 틀다. 자, 4번 보기. 목적에 대한 이야기. 게임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제에 대한 몰입이 저해될 수 있다. 목적에 대한 이야기. 글쎄요. 1번에서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죠. 자, 다음 5번 봅시다. 게임의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나왔죠, 정답. 바로 나온 건 아니지만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1에서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과몰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번과도 맞고 이제 A에 들어갔을 때 앞뒤 문맥상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즉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비문학 파트 2까지 다 끝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비문학 파트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비문학을 이제 다루어 볼 텐데, 근데 여기까지의 비문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전초전이다, 몸풀기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올 여러 가지 비문학 제시문들과 문제 유형들이 이제 진짜 본 게임, 점수를 많이 맞춰야 되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비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제시문 유형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진짜 비문학을 해서 점수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